제 본명이 박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박준식이라고는 모르시죠. 오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갔어요. 박간의 오상입니다. 이 오상에게 표를 이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용지에 오상이라 적어요. 그러면 그게 내 표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날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10일에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일본에서도 좀 많이 화제가 되었죠. 왜냐하면 선거 유세 활동 기간 중에 아베 전 총리가 흔히 말하는 피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에도 자민당이 이길 거라는 건 뭐 일본 사람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근데 좀 더 크게 이길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날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일본의 참의원이라는 이 국회의원 선거는 사실은 뭐 이제 상원의원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일본은 뭐 총리를 선출한다라든지 뭐 그런 엄청나게 이제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은 아닌데, 다만 일본 자민당이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정수는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뭐 한국 분들에게는 뭐 자민당, 뭐 일본의 뭐 민주당 이런 게 유명할지 모르는데, 사실 일본에서는 이 자민당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군소 정당이 이번에는 좀 활약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거판에 좀 깽판을 쳤다고 해야 되나, 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큰 화제가 되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에 대한 내막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 NHK의 참의원 선거 개표 속보 이제 페이지인데, 그래서 이제 여당이 뭐 146의석, 야당이 102의석. 야당이 이게 뭐 의석 그렇게 나쁘진 않네. 자민당이 엄청나게 압도한 건 아니네라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러분, 일본 야당이라는 존재 자체에서도 사실은 자민당 쪽에 좀 붙어있는, 어찌 보면 멀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야당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일본 야당만 진짜 뭐 자민당이랑 아예 적을 지겠어, 자민당이 이기려 가면 우리 이기려 가겠어 라는 그런 야당 기준을 하면은 이번 선거는 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반대 말하면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이제 얻어가게 된 거예요. 이번 선거에서 일본에서는 뭐 많이 어쨌든 뭐 아베 전 총리의 죽음이 관여를 한 게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뭐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뭔가 좀 격전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격전지에서는 그래도 여기 뭐 옛날에 뭐 아베 전 총리가 와서 한번 유세를 했으니까 그런 기억이 나니까 이쪽에 투표를 하겠어,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이길지도 질지도 모르겠어라는 곳에서는 거의 대부분 자민당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졌다라는 것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이번 선거 때는 보수 그리고 중도는 어느 정도 이겼는데 리베랄적인 정당이 좀 힘이 약해졌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일본에서 이번엔 보수랑 중도가 이기고 진보는 표를 다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한국 내에서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은 아마도 이런 있잖아요. 이런 의석수,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자민 단독으로 개선 과반수 획득해 대승, 개헌 세력이 3분의 1을 웃돈다. 개헌 세력. 그러니까 자민당의 수건이라고 하면은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헌법 구조, 평화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일본을 좀 바꾸자라는 게 이 자민당의 정책입니다. 기본적인.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참의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의원에서도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붙여야 되고, 그 마지막에 일본 덴노가 도장을 찍어야지 이게 발효가 되는 거거든요. 자민당으로는 클리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자민당과 뜻을 같이 하는 야당 친구들, 일본 유신의당 아니면 국민민주당이라는 이런 표를 합치면은 3분의 2가 달성이 되네요. 즉 뭐다? 이번 선거 이후로 자민당이 개헌을 합시다, 뭐 자위대에 명기하라든지, 일본이 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된다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의논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생겼다는 게 이번 선거의 의의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거에서 그냥 3분의 2 했으면은 그냥 뭐 매번 똑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은 3분의 2가 됐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그렇죠, 피살당한 아베 전 총리가 살아 생전에 계속 말했던 것이 나의 소원은, 나의 수건은 헌법 개정입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전 총리가 살아 생전에 말했던 그거를 드디어 해결할 수 있는 적기가 왔다라는 식으로 흔히 말하는 이게 스토리가 짜여지잖아요. 스토리가.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도 3분의 2 정도 있었지만은 그때랑은 흔히 말하는 여러분 대의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그러니까 정치하는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 전 총리의 대의 명분이 있으니까 한번 밀어봅시다 라는 이런 무드를 만들 수 있지 않나 라는 게 일본에서는 제일 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헌법 구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좀 이거 어디 있냐 이거 있잖아요. 예. NHK 특별 사이트 페이지인데 일본은 군대를 가지면 안 되는데 자위대라는 게 있죠.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위대라는 것 자체 존재가 애매모호한데 이거를 그냥 명기시 시키자. 바꿔가지고 자위대는 흔히 말하면 군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합시다. 그다음 교정권 부인. 일본은 이제 싸우면 안 됩니다.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선제 공격을 당하거나 뭐 어떤 특정 조건에 관해서는 뭐 전쟁을 해도 된다라든지 군대를 파견해도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좀 뭔가 지금 일본은 흔히 말 전쟁이 나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불공평하다. 이거 바꿔야 된다. 당장 러시아도 요즘 저 난리 아니냐. 일본 러시아랑 국경 맞대고 있는데부터 이래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제 동북아시아의 흔히 말하는 군사 정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 내에서도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자민당 그다음에 일본 내에 이런 헌법 구조를 진짜 바꾸냐 안 바꾸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아마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올 겁니다. 예, 근데 그 첫 단계가 이번 선거에서 3분의 1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 통과가 된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걸렸다? 일본 사람들의 국민 투표에 걸렸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일반적인 이 참여 선거의 어쨌든 제일 큰 메인 테마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 근데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이거 있잖아요. 일본의 이번에 참여 선거에서 봤을 때 여러분 자민당은 알죠. 예. 이 위에 그 위에 이렇게 많은 이게 그 뭐라 해야 되나 정당이 있어요.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여러분 이거 우엉이라고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먹는 우엉 맞습니다. 예. 우엉당이라는 당도 있었어요. 우엉당. 흔히 말하는 군소 계파 있잖아요. 예, 자민당이라는 뭐 민주당 이런 거 빼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 군소 계파 이런 화제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본에서는 화제가 좀 되었죠. 예. 일단은 한국에서도 유명한 이 야마모토 따로 일본의 이제 그 배우 출신이죠. 예, 배틀로얄에서도 나온 야마모토 따로 씨인데 이 야마모토 따로가 이번 선거에서도 좀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은. 예. 야마모토 따로도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유통기한 다 됐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까고 보니까 일단은 세석을 국회의원 자리 3개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난 선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활약을 한 거고 지지난 선거에 비해서도 많이 올라간 겁니다. 이 야마모토 타로라는 사람의 인기가 아직까지 일본에 식지 않고 이 사람이 말하는 정책 자체가 일본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마음대로 뿌려도 되고 일본은 도둑놈이 많아가지고 소비세를 보다는데 소비세 따위는 가져가면 안 되고 좀 뭔가 좀 천국 같은 그런 정책을 말하는데 그 정책에 대해 좀 찬송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당장에 이 현재 일본 사회가 좀 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니냐. 서민들이 라는 분석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이거 관련해서는 박간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십니다. 예. 그 예전에 얘기한 거랑 그 야마모토 타로 씨가 말하는 내용은 비슷하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죠. 이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야마모토 타로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인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는 도쿄 지역구 선거에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는 비례구에 나온 비례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 야마모토 타로라는 이름 때문에 조금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본의 이게 투표용지입니다. 왼쪽 노란색이 선거구 투표용지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흰색이 비례구 투표용지입니다. 슈미구가 투표하고 오셨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투표하셨어요? 먼저 선거구 그 투표 이름을 적어요. 근데 그거 끝나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 비례대표를 투표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비례대표는 흔히 말하는 정당 이름을 적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그 비례대표에 나온 사람의 이름을 적어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 사람에게 이름을 적더라도 정당에게 표가 가는 거와 물론이거니와 그 정당 내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비례대표 순위 중에서도 자기가 이름을 적으면은 그 사람이 좀 우선적으로 어쩌면 선발이 되는 그게 제도가 있기 때문에 선거구에도 이름을 적어도 되고 비례대표에도 이름을 적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마모토 따로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본의 이 레이와 신생구매라는 정당을 지지한 사람이 별로 생각 없이 있잖아. 이번에도 야마모토 따로는 비례에도 나왔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도쿄 선거구에 야마모토 따로 나왔으니까 노란색 종이에만 예를 들어 야마모토 따로
흰색에는 뭐 레이와 신생구미 아니면 다른 비례대표를 적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도 비례겠지 생각해서 오른쪽에 흰색에 야마모토 따로라고 적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무효표가 돼요. 야마모토 따로가 비례표가 아니니까. 맞아 맞아. 근데 이거를 일본에서 알 수가 있어요. 무효표가 안 됐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일본에 NHK요 부코와스, NHK를 때려 부수자라는 정당이 있습니다. 이 정당에서 머리를 쓴 거야. 야마모토 타로라는 동성동본,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죠. 의 후보자를 NHK당의 비례대표로 낸 거예요. 왜 냈냐? 일본 사람들은 비례대표에 야마모토 타로라는 이름을 그냥 적을 거야. 착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그 표가 흔히 말하는 무효표가 되지 않게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다른 당이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몇 표를 얻었느냐? 예, 밑에 좀 나오죠. 예, 여러분. 53,000표를 얻었습니다. 이게 은근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NHK 그 당 예상한 게 맞았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걸 두고 일본에서 무슨 말 하냐면은 일본 사람들의 선거 수준 혹은 레이와 신생구미라는 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란 말까지 하면서 각종 디스가 막 올라옵니다. 왜냐면은 아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비례에 나왔는지 지역구에 나왔는지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유명인과 이름이 같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53,000표를 가져가가지고 다른 정당 비례대표 그런 분들 받더라도 5만 표는 그 나쁜 숫자가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 때문에 화제가 좀 된 거죠. 이름만 같은데 비례대표 나와가지고 이제 가져갔다. 예.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있냐, 짜잔. 한국어로 번역. 후보자 이름이 수도교 박사예요. 수도교 박사. 번역하면 이상하네. 이게 일본어로 스이도바시 하카세라는 이름인데 예. 이게 수도교가 어디냐면 도쿄에 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진짜 수도교 박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수도교 박사가 아니에요. 근데 나오다 경력이 나오죠. 탤런트. 예. 이 사람은 원래 일본에서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개그맨인데 연예인 활동 이름이 수도교 박사예요. 예. 어떤 사람이라면 있잖아. 그 영화 감독 기타노 타케시 있잖아. 이 사람 기타노 타케시 그룹. 타케시 군단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유니트에 소속되어 있는 게 이 수도교 박사입니다. 예, 수도교 박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거 활동할 때 아예 있잖아요. 본인 본명 이름이 수도교 박사는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본명이 따로 있는데 선거 포스터에 수도교 박사, 비례대표의 수도교 박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누가 봐도 이분은 수도교 박사니까. 등록도 수도교 박사로 하고, 이 사람이 이제 당선도 수도교 박사로 당선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신기하죠. 이게 무슨 제도냐면은, 일본에. 한국은 그런 게 있나? 이 후보는 어떤 이름이라도 오케이? 예, 그렇죠. 일본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좀 많이 알려진 거, 통칭 있잖아요. 통칭도 선거 전에 미리 신청을 해 두면은, 이게 인정이 됩니다. 이걸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제 본명이 박준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를 박준식이라고는 모르시죠. 오상이라고 알고 있죠.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선거에 나갔어요. 박간의 오상입니다. 이 오상에게 표를 이래서 여러분들이 선거용지에 오상이라 적어요. 그러면 그게 내 표예요. 추미코 일본 선거에 나가 박미사 씨야. 근데 방송 이름 추미코잖아요. 선거용지에 추미코라고 적어도 뭡니까? 아, 추미코는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네? 그러면 이게 통칭이 가능하네?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 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있잖아. 박준식 씨 말고 오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 그럼 누가 유리하겠어요, 여러분? 예, 연예인이 유리한 겁니다. 유명인. 어쨌든 본인 이름이랑 상관없이 어쨌든 그 사람을 칭하는 게 있잖아요. 유명하기만 하면 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어때는 자기 본명은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예명은 많이 알 거 아니야. 적어주겠지. 얼굴도 팔려 있으니까. 그럼 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런 좀 연예인들 후보도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아예 예명까지 적어가지고 본명 아니라 예명을 적어주세요. 그래도 뭡니까? 투표에 당신의 이름이 한 표로 작용이 되니까. 통칭이 되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기 쉽게 몇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